이슈 토크입니다.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로 일본 제품 불매운동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일제 잔재를 청산하자는 분위기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슈 토크에서는 부산에 남아있는 일제 잔재를 짚어보고 올바른 역사의식을 갖기 위해 어떤 노력이 필요할지 모색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교조 부산지부 홍동희 지부장, 부산시의회 손용구 의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지금 반일 운동이 굉장히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네. 전과는 좀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고요. 불매 운동도 이전과는 좀 다른 느낌으로 많이 확산되고 있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런 분위기 속에서 이제 전교조 부산지부가 꾸린 부산교육희망 네트워크에서 부산 지역 학교 내 일제 잔재 실태 조사를 발표를 했습니다. 네. 어떤 결과인지 좀 궁금한데요. 예. 올해가 사실은 3.1 운동 100주년, 그다음에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되는 해였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초에 부산교육희망 네트워크에서 학교 안에 일제 잔재가 무엇이 있는지 한번 조사를 해보고 네.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을 좀 수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3월 초에 이제 부산시 교육청에 저희가 이렇게 하겠다. 그래서 부산시 교육청에서도 좀 같이 하자라고 제안하는 기자회견을 한 바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거기에 그 계획에 따라서 저희가 지난 6월 말부터 7월 말 사이에 부산 지역에 있는 학교 전체를 다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 내용은 이제 교목이나 교화, 네. 그다음에 교가, 그다음 교표, 그다음 학교 안에서 있는 어떤 용어들, 문화들 이런 것들을 총 조사를 하게 된 것입니다. 네. 네. 결과가 어땠나요? 좀 저희가 생각보다 좀 많이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네.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리면 교표라고 있습니다. 학생들 교복에도 들어가기도 하고 그다음에 앨범이나 학교 교육 계획서에도 실려 있는데 그 교표가 일본의 우길기를 연상케 하는 그런 교표를 사용한 학교가 있었습니다. 네. 네. 근데 이제 이 학교들은 대부분이 일제 시대 때 개교를 한 학교였습니다. 네. 그래서 좀 우길기를 연상시키는 것들이 뭐를 의미하는가 하는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 좀 심각하게 바라봤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교목을 저희가 조사를 했는데 부산 시내 전체 637개 학교 중에서 가장 많은 교목이 향나무였습니다. 예. 그 외에 연산홍이라든지 벚꽃이라든지 국화라든지 등등이 있었는데요. 근데 학교에 전체 학교에 199개 학교 한 20% 정도가 왜 향나무를 채택하고 있을까를 저희가 이제 추적을 해본 거죠. 예. 그래서 이 땅에 이제 향나무가 들어오게 된 것이 언제냐면 구한말 때였습니다. 그 당시에는 조선 총독부 전에 우리나라를 실제적으로 관리하고 통치하는 기구가 조선 통감부라는 게 있었는데요. 그 조선 통감부의 초대 통감이 그 유명한 이토 히로부미였습니다. 예. 이토 히로부미가 초대 통감 시절에 우리나라의 국채 보상 운동이 활발하게 진행됐는데 그 중심지가 대구였습니다. 그래서 이토 히로부미가 대구를 방문해서 네. 국채 보상 운동을 탄압을 하고 그러면서 관공서에 가서 기념식수 1호로 심었던 것이 향나무였고 네. 그 이후에 각 학교라든지 관공서에 이 향나무를 의도적으로 퍼뜨리게 됐죠. 예.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 당시에 많은 분들이 향나무는 일제 침략의 기념적인 그런 나무였다라고 생각을 했고 네. 해방 이후에 문화재청에서도 가이즈카 향나무는 문화재 근처에 심기에 부적합 수종으로 지정까지 했습니다. 예. 그런데 학교 안에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의식이 없다 보니까 너도 나도 없이 향나무를 교목으로 채택한 그런 일제 잔재가 그대로 남아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다음에 저희가 여전히 놀랐던 부분은 학생들이 일상적으로 부르는 교과를 누가 만들었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예. 일제시대 때 음악으로 보국하는 음악으로 내선 일체를 이룩하자라고 주장했던 아주 대표적인 작곡가들이 지었던 노래들이 교과로 여전히 채택된 학교들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학생들이 부르는 교과의 작곡가와 작사가 친일 인사가 만든 교과가 16개 학교에서 불리고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학교들은 조금 새로운 시대에 부응하는 교과로 좀 바꿀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다음에 학교 안에는 친일 기념물들이 버젓이 남아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요 최근에 이제 안영백 흉상으로 예. 유명한
그 모 고등학교인데요. 네. 일제시대 때 우리나라 청년들을 그 전쟁터로 내몰았던 그런 인사가 버젓이 자랑스러운 뭐 고등학교 인물 하면서 흉성으로 남아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예. 부산시 의회에서도 이런 일본 경제 보복에 맞서서 일제 잔재 청산을 위한 움직임이 있다고 하던데 어떤 것들인가요? 네, 올해가 3.1 운동 100주년 되는 해이지만 네. 그 여전히 아직까지도 우리가 일본어 사용에 대한 부분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해서 그 우리 시의회에서는 이런 일본어 사용에 대한 부분을 정비를 좀 하자 하는 차원에서 국어 사용 조례라는 게 있습니다. 예. 우리 부산시청은 2013년도에 이 국어 사용 조례,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이제 공공행정기관에서 행정용어를 일본식의 행정용어를 전부 다 국어로 바꾸는 그러한 조례가 되겠는데 네. 이 조례를 교육청인 지금 제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교육청도 국어 사용 조례를 제정을 해서 아마 이게 10월 달쯤에 임시회에서 통과될 것으로 보이고요. 네. 또 한 가지는 그 우리가 전범기업 일제 강점기에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신체상 아니면 재산상 손해를 끼친 이런 전범기업들에 대해서 그 기업들이 생산한 제품에 대한 우리가 공공구매를 제한하자 네. 하는 그러한 조례도 발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는 이제 9월에 바로 지금 본회의에서 처리가 될 것이고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도 우리가 전범 기업에 대해서는 그 기업이 우리 국민들에게 끼친 여러 가지 그러한 피해에 대해서 아직까지 사과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네. 이 부분은 우리 부산 시민들의 어떤 자존심과도 연결되는 문제다. 그래서 우리 시민들의 자존심과 주체성을 조금 지키자는 차원에서 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예. 사실 광복이 된 지 74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일제 잔재가 학교에 뿌리 깊게 남아 있는 이유가 좀 궁금한데요. 네. 뭐 의지가 없었던 건가요? 어떤 건가요? 그 사실 이제 다른 사회 전형도 마찬가지지만 교육계에서도 일제 잔재를 청산해 보자라는 논의나 네. 어떤 그 활동이나 계획 같은 것들이 사실은 전무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는 역사적 연원을 살펴보면요. 그 해방 이후에 그 친일 부역했던 인사들이 청산되지 않고 네. 교육계의 상부로 그 당시에는 문교부라고 하죠. 문교부 장관이나 차관이나 편수국장이나 이렇게 남아서 교육계의 상층부를 차지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해방 이후에 그 반민족 처벌법, 행위처벌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여전히 그 교육계의 상층부로 있는 상태 속에서 교육계 내에 일제 잔재를 청산하는 것은 매우 힘들었고요. 네. 그다음에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그것이 마치 우리 것인 양 그 문화화되다 보니까 좀 문제의식을 가지지 못하고 여전히 남아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근데 이제 한참 자라나는 학생들이 그 생활하고 공부하는 장인 학교에서 그 과거를 되돌아보지 못하고 여전히 이런 것들이 남아있다는 것은 미래를 위해서도 네. 좀 좋지 않은 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사실 학교뿐만 아니라 우리 일상 속에서도 좀 당연하게 발견할 수 있는 것들 중에 이런 일제 잔재 흔적이 있다고 하던데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네, 우리가 뭐 흔히 말하는 구주소라는 게 있죠. 예. 그리고 우리가 지금 현재 집은 주소가 그게 해당이 되는데요. 이것이 1910년도에 조선 총독부에서 토지 조사 사업의 일환으로 지분을 부여하게 돼 있는데 네.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지분이 있는 데는 이제 일본하고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지분 사용 부분은 굉장히 그 어떤 위치를 찾는 데에서는 굉장히 아주 비효율적인 네. 그러한 부분이고,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제 2014년도부터 도로명 주소를 도입해서 이거를 바로잡기 위해서 하는데 네. 아직도 여러 법원이라든지 그 관련 행정기관에서는 뭐 같이 지금 혼용해서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도로명 부분뿐만 아니고 또 일상 속에서 녹아나는 여러 가지 그런 뭐 일제에 대한 용어가 굉장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뭐 노가다, 뭐 이런 노동 용어 같은 경우 특히 더 그렇고요. 네. 그 다음에 저희들이 화폐도 마찬가지입니다. 10,000원짜리 화폐, 그 다음에 50,000원짜리 화폐.
그린 분도 친일 인명사전에 인물이 등재된 대표적인 친일파가 그린 그러한 작품인데 네. 그걸 여전히 저희들이 또 집회로 사용하고 있다 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 번 더 깊이 있는 생각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번 기회에 이런 것들이 좀 공론화가 되어야 될 필요성이 있겠다 싶은데요. 담임이나 학급 등 이런 용어들은 좀 너무나 사실 저희가 당연하게 사용하고 있는 것들인데 이런 일제 잔재의 흔적들을 어떻게 좀 지울 수 있을까요? 이제 학교도 물론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교육청이나 교육부 또 시의회에서도 같이 좀 입체적인 노력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무엇보다 법률 용어 속에 예를 들면 교감이나 교육감이라는 단어는 그냥 쓰이는 것이 아니라 그 법률 속에 들어있거든요. 예. 그래서 법률 안에 들어있는 일제식 용어를 좀 이번 기회에 어떻게 좀 순화된 용어로 바꾸는 노력도 필요할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저희가 부산시 교육청에 학교 내에 일제 잔재를 전수조사하자라고 제안해서 한 학기가 흘렀지만 여전히 아무런 움직임이 없어서 참 안타깝게 생각하는데요. 네. 학교 안에 좀 전수조사가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광주를 보면 교육청과 시의회가 같이 노력을 해서 공공기관 안에 이제 일제 잔재가 뭐가 남아 있는가를 총조사를 좀 진행을 했습니다. 네. 이번 기회에 그 시의회에서도 그 관심을 기울이고 계시니만큼 교육청과 더불어서 공동 노력을 기울여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다음 학교도 좀 자발적인 토론을 통해서 우리 학교 안에 무엇이 있는지를 좀 더 되돌아보는 그런 계기가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일단 일제 잔재를 뿌리 뽑으려는 노력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동구를 상징하는 마크와 유엔 기념탑이 우길기와 닮았다고 해서 또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이 문제는 좀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우길기 같은 경우는 그 일본군이 태평양 전쟁 때 사용하던 깃발인데요. 그래서 1954년 전후에 일본 자위대가 창설이 되는데 그게 육군 자위대가 있고 또 해군 자위대가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육군 자위대는 그 모양 주변으로 뻗어나간 그런 막대 모양이라 해야 됩니까? 이게 여덟 개 막대 모양으로 되어 있고 해군 자위대는 이게 16개 가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묘하게도 유엔 그 탑이 그렇게 16개 가닥의 모양으로 해서 일본 그 해상 자위대의 깃발하고 개수도 똑같습니다. 네. 근데 사실은 이게 16개 참전국을 의미하는 그러한 조각인데 그게 묘하게 지금 그렇게 일본 해상 자위대기하고 똑같은 그러한 구조를 보임으로 해서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들 이제 부산시에서는 현재 위치가 도로 한가운데 있습니다. 그 우길기를 상징하는 논란이 되는 부분이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전을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물관 앞에 현재 그 이 주차장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광장을 조성해서 그래서 이 일제를 상징하는 여러 가지 요런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도 사실은 이게 예술 작품으로 작가의 작품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이 미술품을 처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형태를 변형하고자 할 때는 또 그 작가와 또 상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을 부산시에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 그런 공론화 작업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뭐 일단 무조건 일제 흔적을 좀 지우기보다는 좀 남길 건 남겨둬서 나중에 후세에 좀 교육의 모범으로 보여야 된다 이런 의견도 좀 있습니다. 아픈 역사지만 또 잊어서는 안 되는 역사기도 한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은 개인적으로 어떻게 보시나요? 네, 맞습니다. 우리가 소위 말해서 아픈 역사도 역사입니다. 그래서 뭐 소위 말해서 이 다크 투어리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뭐 국어로 순화를 하자면 역사 교훈 여행 정도로 보시면 되겠는데요. 이 뭐 예를 들어서 폴란드의 그 아우슈비츠 수용소 같은 경우도 가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거기를 한번 봄으로 인해서 과거의 그러한 처참한 그런 역사 현장을 두 눈으로 직접 목격을 하고 나면 다시는 그러한 역사를 되풀이하지 말아야 되겠다 하는 교훈을 깊이 있게 이제 간직하고 오는 그런 여행이 되겠는데요.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제주 4.3 평화공원이라든지 거제 포로 수용소, 그 다음에 서대문 형무소, 그
그다음에 뭐 비무장지대 DMZ 같은 이런 부분 또는 일본군 위안부 그런 뭡니까 역사관 같은 네. 이런 부분도 보존을 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후세에 이런 부분이 아픈 역사지만 우리가 가슴 깊이 되새겨야 하는 현장이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후세한테 꼭 물려주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부산은 일본과 굉장히 가깝게 있고 또 부산시 차원에서 일본의 경제 보복에 대응해서 굉장히 열심히 좀 대응반을 마련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일본 전범기업 제품 사용을 제한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부산시 의회 차원에서 향후 어떤 계획들이 좀 있습니까? 예, 저희들이 현재 전수조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하고 있는 의외로 일본 전범기업 제품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 뭐 예를 들어서 프린터기라든지 네. 카메라, 네. 복사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걸 알고 좀 많이 좀 놀랐는데요. 어쨌든 우리나라는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지정학적으로 세계 열강의 중심에 이렇게 위치하다 보니까 이번 일본과의 무역 이런 전쟁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우리나라가 꼭 이겨야 된다 하는 이유는 만약에 이번 이 한일 이런 무역 관련해서 우리 한국이 후퇴를 한다든지 물러서면 또 다른 제2의 또 무역 보복 사태가 일어나지 않을까. 뭐 러시아든 중국이 됐든 미국이 됐든 계속 이렇게 되풀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지정학적인 위치에 있어서 그런 부분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이번 그 한일 무역 관계에 대해서는 네. 꼭 우리나라가 승리를 해야 되겠다 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 대한 대응책은 우리가 아까 대내적으로는 그런 전범 기업에 대한 공공 구매를 제한할 수 있는 것을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조금 마련하겠다 하는 것이고요. 네. 그다음에 그 대외적으로는 사실은 일본도 우리나라도 둘 다 윈윈하는 게 아니고 둘 다 지금 경제적으로 굉장히 타격을 입는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네. 어쨌든 우리나라도 일본에서 오는 관광객이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일본 관광객이 급감함으로 해난 우리 부산 관광의 활성화 방안이라든지 그다음에 우리가 시는 경제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대책반이 지금 꾸려지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대책반과 함께 여러 가지 협력 체제를 또 구축을 해야 되겠고 또 장기적으로 보면은 이게 이제 우리 부산 경제에 미칠 영향도 분석을 좀 해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타 시도와 이런 무역 관련해서는 공동으로 법적인 부분을 대응해야 되겠다 하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이제 부산시의 어떤 시민단체들과의 그런 규탄 활동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협력도 해 나가야 되겠다 하는 부분을 네. 종합적으로 지금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네. 요즘 시국이 좀 예민한데 이런 상황에서 좀 올바른 역사 의식을 심어주기 위해서 어떤 노력들이 좀 필요할까요? 네. 그 학교 현장에서 하나 그러니까 이야기하는 농담을 하나 말씀드리면 네. 학생들이 가장 싫어하는 그 공휴일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언제? 3월 1일입니다. 아. 왜냐하면 방학이 끝나는 날. 아. 그래서 네. 이게 좀 묘하게도 그 독립운동하고 지금 연관되는 이 시점에 학생들 사이에 형성되는 이런 역사의식이 아닌 현실적인 네. 어떤 생활과 관련되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저희는 이제 그 역사 교육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근데 이제 저희 자랐을 때도 근현대사는 제일 뒤에 가르치고 또는 수능하고 상관없이 가르치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실 근현대사를 배우고 자란 세대는 아니거든요, 저희가요. 예. 근데 오늘날도 그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사실은 모든 역사는 현대사고 현대인 눈으로 바라본 것이 과거사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근현대사 부분을 대단히 좀 강화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또 하나는 그 역사 교육을 할 때 교사가 올바르다고 생각하는 내용을 그대로 가르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 일본이 지금 저렇게 경제 침탈을 하고 있지만 경제 침탈해서 나빠 하고 가르치는 것은 교육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대신 그 객관적인 자료를 학생들에게 주고 자기 스스로는 어떻게 생각하고 또 친구는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듣고 같이 이야기할 수 있는 어떤 그 해결 방안은 무엇인지를 찾아 나가는 그런 토론식 수업 이런 것들이 되어야만 학생 개개인이 올바른 역사 속으로 무장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아직까지 일제 잔재 흔적들이 굉장히 많이 남아 있는데요. 의원님께서는 의회에서 또 지부장님께서는 교육 현장에서 좀 더 애써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오늘 이슈토크 마치겠습니다. 두 분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